자, 여러분, 조금 긴 영상이었는데 잘 보았나요? 자, 영상을 처음 보는 학생들은 6월 항쟁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PPT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선거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직선제와 간선제가 있습니다. 직선제를 말로 풀어보면 직은 직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은 뽑을 선자니까 직접 투표 방식에 의해서 뽑는 것을 말하고요. 간선제는 간접적으로, 간자가 간접을 의미합니다. 선은 뽑을 선자, 그래서 간접 투표의 방식을 간선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모든 대통령과 지자체장을 직접 투표해서 뽑고 있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을 통해서 간접 투표 방식을 뽑습니다. 간접 투표는 선거인단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을 대표하는 선거인단을 통해서 이 선거인단들이 주민의 대표가 되어서 대통령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거인단이 공정하게 뽑힐 수 있다면 이 선거 방식은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선거인단이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뽑히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80년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도 선거인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선거인단을 누가 조정했을까요? 네, 대통령 측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선거인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죠. 그런데 이분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일까요? 5.18 민주화 운동을 강제로 진압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5.18 당시에 집단으로 사람들한테 발포를 했죠. 이 집단 발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도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80년도에 간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어떤 걸 원할까요? 맞아요. 간선제 대통령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을 직접 뽑고 싶다라고 해서 직선제를 강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몇 년도에 집권하냐면 80년도에 집권합니다.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서거하게 되죠. 그리고 79년 12월 12일에 군부 쿠데타가 벌어집니다. 이때 전두환과 노태우가 등장합니다. 이 둘은 다 군인이었죠. 그래서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8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중요한 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그렇죠.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 강하게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도에 전두환이 당선되게 되죠. 대통령이 됩니다. 이때부터 무려 7년간, 87년까지 7년간 독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의 독재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장악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전하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보도지침이라는 걸 내려보냅니다. 기자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보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보도지침이라고 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으면 다 빼고 하도록 합니다. 지침이에요. 이렇게 보도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에 대한 내용은 보도하지 마세요. 이러이러한 내용을 보도하세요라고 하는 보도지침이 항상 내려졌어요. 그리고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땡전 뉴스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9시 뉴스가 땡 하고 치면은 전두환
전두환 대통령은 하면서 정권을 홍보하는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보도 지침과 땡전 뉴스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알 권리가 전혀 실현이 안 되겠죠. 정부의 유리한 내용만 나오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전혀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알 권리를 막았고 이런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강하게 탄압했습니다. 자,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가겠죠. 그러던 와중에 1987년도가 됩니다. 이제 87년도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넘겨주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해 87년 1월 14일에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박종철 군의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경찰에 쫓기는 신세였거든요. 그 선배가 어디 있는지 대라고 발설하라고 하면서 박종철 군을 고문했어요. 옆에 그림에 보이는 요게 욕조죠. 이 욕조에 박종철 군의 머리를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게 되죠. 그러는 사이에 박종철 군은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도가 되었어요. 보도가 됐더니 경찰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책상을 탁 하고 쳤더니 옥 하고 죽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못 믿겠죠. 당연히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부터 국민들은 강하게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6월이 됩니다. 6월 10일에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날을 왜 택했냐면요. 6월 10일 날 민정당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자신의 후임으로 노태우를 지명하려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이었고 노태우도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이었습니다. 자신의 후임으로 군인에게 또 정권을 넘기려고 한 거죠. 그럼 군부 독재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국민들은 강하게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부터 6월 10일 날 민주화 시위를 대규모로 계획했지만 이전부터 산발적인 시위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 옆에 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날은 6월 10일의 전날인 6월 9일이었습니다. 6월 9일에 연세대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이때 시위에 참가했던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나요? 최루탄 하면 기억나는 거? 4.19 혁명 당시에 김주열 열사가 경찰의 최루탄이 눈에 박힌 상태로 떠오르게 되죠. 4.19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이었죠. 마찬가지로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서 7월에 사망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더욱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0일이 된 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여기가 여러분 그 2002년 월드컵이 열렸던 서울시청 광장이죠. 이 광장에 무려 100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10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니 전두환 대통령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때 외쳤던 구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호헌, 철패. 두 번째 구호가 독재, 타도. 이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를 치면서 호헌, 철패, 독재, 타도를 외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의미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전두환이 호헌을 주장합니다. 호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헌법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헌법은 간선제였거든요. 직접 뽑지 않고 선거인단을 통해서 뽑는 간선제인데 그 헌법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간선제로 투표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국민들은 참을 수 없었죠. 호헌을 철폐해라. 결국은 직선제를 해라라고 국민들은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독재로 다스리는 것을 타도해라, 없애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구호를 가지고 뜨겁게 6월은 불타오르게 됩니다. 자, 6월 10일에 가장 큰 60 항쟁이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열 며칠이 거쳐서 계속해서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한 노태우 대통령, 이분은 전두환의 후임자로 지명되었던 사람이죠. 노태우 대통령이 후보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국민들은 뭘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직선제. 내가 대통령을 직접 뽑겠다 하는 직선제를 요구했는데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6.29 선언이었습니다. 결국은 국민이 승리한 것입니다. 자, 이 민주항쟁의 결과로는 4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국민들이 강하게 열망했던 거,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제가 생깁니다. 이전까지는 지방에는 시장이나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 다 정부에서 임명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국민이 직접 선출을 하고 지방은 지방끼리 지방에서 특색에 맞게 자치를 실현하게 되는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고요. 이전보다 언론의 자유가 조금 더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감정은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았지만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게 안타깝긴 합니다. 자, 이처럼 민주항쟁의 결과 이런 것들이 이 4가지 것들이 보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통령 직선제가 중요한 까닭이 뭘까?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뭘 생각해 보면 될까요?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없는 간선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언론의 자유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보도 지침이 있었죠. 정부에서 원하는 것만 보도해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